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참 당황스럽죠. 주식시장은, 사실 주식은 시작하면서부터 걱정의 시작입니다. 주식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그런데 지금처럼 참 지루한 장세를 연출하고 가끔씩 무상증자 한다는 주식만 올라가게 되면 참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주식은 남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쉽고 편한 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고, 시간과 탐욕에 급한 행동을 하게 되면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죠. 급할수록 마음의 평정을 찾고 탐욕을 자제해야 됩니다. 참 2400포인트가 본드로 딱 붙여놓은 시장, 그 시장 지수에서 오늘도 아침부터 외인들이 선물, 장중에는 10,000계약 넘게 매도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부분에 양봉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시장 모습은 아주 지루한 모습이고,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이런 모든 면들이 눈치 보기, 오늘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과 고민, 이런 부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자,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앨런 재무장관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느냐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해서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였었다. 그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미국 시장, 거기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우리 관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국의 2분기 GDP도 발표됐죠. 사실 중국도 2분기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우려스러웠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0.4%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양호한 0.7%를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때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률이 올라왔다가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 이전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 시장의 GDP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뚜렷하게 높은 부분이 아니었고, 또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성장의 시대는 갔고 저성장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왕창 풀면서 나름대로 미국 시장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가 확 나아졌다가 이제 정상 국면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분기 GDP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민간 소비가 바탕이 되면서, 그죠? 2분기 GDP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2분기 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우리 시장의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오히려 수출이나 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은 여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면서 우리 시장이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IMF가 또 경기 침체 피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검은 부분이 올해 4월 달에 경제 성장률 GDP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이번에 어제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2.5에서 2.3으로 미국 역시 3.7에서 2.3으로 그죠? 다 글로벌 국가들 전부 다 4월 달보다 7월 달 그죠? 성장률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알고 있는 상황, 뭐 지나가는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알죠. 경기 침체, 그죠? 코로나 재확산 우려, 전쟁의 지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급락을 했죠. 실적 부분에 있어서 2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간 추정 이익 부분을 다 낮춰 잔 부분으로 인해서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소매업체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나 뭐 또 타겟, 코스트코 이런 유통업체 전반 부분에 하락을 갖고 왔고 그 하락이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자극하는 요소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어제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흐름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도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알파벳 뭐 어제는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는 4%, 2%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나스닥 선물이 1.3% 이상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아주 지지부진한 장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긴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아주 당연한 거고 다만 그러한 폭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주가 위치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이 30% 급락했다가 10% 정도 반등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경기 침체를 선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실적 본격적인 실적 흐름에 놓여진 기업들의 실적 성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3시 또 초보 투자가분들은 잠 못 이루실 겁니다. 그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 나옵니다. 자, 뭐 6월 CPI가 9.1%,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 금리 인상설도 제기됐지만 지금은 0.75bp 인상하는 부분, 0.7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2.25%, 그죠? 그렇기 때문에 2.25%, 2.5% 내외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가 2.25%여서 한미 금리 역전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도 이미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단순히 금리 역전 이것만으로 외국인이 이탈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환율적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하튼 그러면 7월 FOMC 회의 내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뭐 FOMC 회의에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인플레이션 없어지고 경기 침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수 있는 확실한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쉽게 파월이 매파적인 성향, 흐름 부분을
반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러한 우려 0.75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6월부터 제기되었었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9월 FOMC 회의에서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9월 FOMC 회의에서 0.5% 이내로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뉘앙스를 보여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의 흐름인데 우리가 정책 기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책 기반자가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어느 정책 기반자가 경기 침체를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번 0.75bp 인상 그리고 9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의 추이를 살피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뉘앙스만 좀 보여준다면 시장은 오히려 악재에 둔감하고 작은 호재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28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굵직한 기업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아마존과 인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매일매일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장전 SK하이닉스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하루 종일 보합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죠. 또 반대로 현대유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부분 또 칩스앤미디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양호했는데도 제한적인 흐름 또 그전에 발표된 현대차나 기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횡보권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실적이 좋아도 매수의 타이밍을 잘못 갖고 가면 쉽지 않는 흐름 그것은 뭐예요? 주식의 가격의 결정의 논리지요. 실적만 좋다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수급과 재료와 뉴스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제한적인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마냥 확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피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7월 22일을 이 노르트 스트림 1의 재가동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재가동을 했는데 그죠? 기존보다 40% 그런데 또 이번에 20%로 축소한다는 이야기 참 푸틴 그죠? 가스 쥐고 유럽을 멱살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이 유럽의 가스를 쥐고 폈다 하는 부분은 결국 유럽의 분열을 노리는 거죠. 그죠? 지금 러시아가 유럽의 이 노르트 스트림 1에 이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전면 중단하면 헝가리가 6.5%, 그리고 이탈리아 5.7%, 오스트리아 3%, 이렇게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EU의 경제가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적절하게 조이는 그러면서 너네 EU 동맹 부분에 있어서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균열이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뭔 민주고 뭔 인권입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려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노림수가 지금 푸틴의 의도다라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 기준 유가가 94불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죠?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를 지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 흐름 추세를 갖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도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중국 역시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부분 일본은 사상 최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선전시 재확산 조짐, 그래서 폭스콘 등 그죠? 애플의 공장 폭스콘 등 100개 주요 대기업의 폐쇄 루프를 운영을 지시했다. 공장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만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만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시 제로 코로나를 강화할 것 같은 뉘앙스가 펼쳐지는데 요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 자국산 백신 맞았다. 그죠? 이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자국 백신을 맞았다라고 이런 뉴스는 처음 있었던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국산 백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도자들이 다 맞았으니까 인민들 맞으면서 이제 일정 정도 보이지 않는 그죠? 위드 코로나의 전조 징후가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과 중국 28일 날 전화 정상회담을 한다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부분. 사실 한 달 전부터 제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하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마이너스 1.3% 최대치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미국이 인하를 하려면 중국한테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정상의 통화나 회담이 없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는 대만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경제 부분의 경쟁을 잘 이끌자라고 하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여튼 회담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정 정도 미국의 요구라는 것이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중국을 일정 정도 막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상충맞아야 대중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지난주 22가 11년 만에 0.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태까지 달러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 작년 6월부터 급격하게 달러 강세가 올라갔죠. 그죠? 반면에 신흥국 통화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유로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예요? 반대로 움직여줘야 신흥국의 강세, 시장의 강세가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22가 0.5bp 인상을 했다고 단박에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그리고 다음 22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면 달러도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장이 지금 고민스럽다 보니까 주식 활성화를 위한 22년 세제 개편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가 9월 달 들어서 시장이 약세로 갔었거든요. 9월, 10월, 11월 초까지 그게 이 주식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10억에서 100억. 그리고 지분율은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다면 그나마 하반기 부분에는 나아질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산업 유망기업 팩스셋 지수가 출발을 했죠. 그죠? 4종이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경기가 안 좋았었고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국가들이 저성장 국면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경기가 좋았던 것뿐이다. 시장은 항상 경기 민감주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항상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 섹터 성장에 플러스 실적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왜?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고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이 결국 산업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류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2분기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10곳 중 6곳이 실적이 양호했어요. 에코프로나 오스테인 플란트, 현대차, 기아,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유아 뭐 실적 양호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400포인트에서 정체됐고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머리를 장악하고 있고 투자자 예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월 달에 74조 원까지 갔었던 부분이 지금 54조 원.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뉴스에 급등락을 펼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정말 움직이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전기버스, 전기차 버스가 50%가 중국산, 그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죠? 중국은 자기네 전기차의 배터리만 탑재한 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다가 외국산에게는 세금 변경해가지고 조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해외 국가까지 전부 다 줍니까? 그죠? 호혜 평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죠? 뭐 유럽 국가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전기차를 대우해 준다면 그만큼 그죠? 중국이 그만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하지 말아야죠. 그게 국가 기관 산업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기업의 혜택이 아니에요. 그죠? 평등은 상대 국가들과의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전개될 때가 평등인 거지. 중국 전기차와 우리나라 전기차가 똑같은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방산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얼핏 보셨을 겁니다.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19조에서 25조 규모로 국산 무기가 폴란드 수출 이 부분이죠. 현대로템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 디펜스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오스테인 플란트 3일 상승했으니까 내일 매수하면 안 되고 그죠? 중국 시장 점유율 오스테인 플란트 33%, 덴티움 25%, 그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성장 부분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스테인 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그리고 바텍 그리고 의료기기 레이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틈새 기업으로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사우디의 원전 기술 수출 12조 잭팟이 터질 것이냐 하는 부분 한전 KPS나 BHI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FOMC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뭔가 나쁜 이야기가 나올 건가 그런 우려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 어려운 2, 4분기 여건에서 성장하는 그런 종목 부분 그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경기 침체 시에는 어떤 섹터를 대응해서 전략하는 것이 그보다 시장보다 나을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MTM 밴드로 들어오셔서 김기수를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이 시장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